안녕하세요. 저는 영통 1동이랑 그다음에 원천동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이호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그 양당의 분배 현황은 78명 대 78명이고 초선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책을 맡거나 하는 분들이 재선 이상급이 되긴 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초선, 재선 이런 부분 크게 저는 신경 안 써가지고 못 봤는데 초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예전에는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으로 일괄 선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회 배속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교육위원회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이 주된 그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 기획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 행정은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뭐 학교 내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되게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고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컨대 학교 폭력의 처리의 방법에 대한 그런 방법론, 이런 제도의 설계 이런 부분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냥 제가 편하게 보니까 한쪽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한쪽은 하드웨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정례회나 임시회는 제가 실질적으로는 정례회는 원래 뭐 기존에 정해져 있다는 거고 임시회는 그 정례회와 정례회 사이에 임시적으로 열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상 거의 제가 봤을 땐 동일한 것 같고 왜냐면 정례회나 임시회 하는 일들이 비슷해요.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그 발의가 되게 되면 그 부분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정례회나 임시회는 그냥 회의 의회에서 여는 회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같나 아니면 결산 감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원래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 수립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교부가 돼서 집행부가 다시 그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 당초의 예산의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 과정에서 부적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어떤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내지는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시민의 입장일 때는 도대체 지방의원들, 시의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의원, 도의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 회기 때는 뭐 어쨌든 회기하고 있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띵가띵가 하는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뭐가 엄청 많아요. 뭐 행사도 일단 많고 근데 행사에는 가급적 참석을 안 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거기 가서 축하를 안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비회기 기간에는 그런 행사 같은 부분도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민원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산적해서 들은 거는 많지만 그 부분을 처리를 못 해놓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집행부가 결국은 그 민원 사항을 갖다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옆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또 계속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비회기 기간 동안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데요. 실제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네. 뭐 예컨대 5분 자유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인사 과정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초반에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사전에 인사안이 이렇게 미리 공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차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게 어떤 가이드를 정했고 그리고 또 제가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제외한국학교 부분을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교육받을 권리의 어떤 수혜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당연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 대부분이 입학금 내지는 그 수업료로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는 재투자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어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과정에 재투자는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원을 현재는 그 해외한국학교에 파견할 때는 국내에서는 휴직을 하고 해외한국학교랑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그 학생들도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고 나중에 되면 또 한국에 또 들어와가지고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 살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외부로 휴직하시고 새로 그 해당 학교랑 계약하는 그런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고 국내에서 결국 계속해서 그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조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모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그 자녀 문제로 촉발된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의 그런 처분 내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연한을 연장시키는 방식, 그리고 차후에는 대입이나 아니면은 나아가서는 취업과도 연계시키려는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으로는 이 현재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보람찬 부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힘든 거는, 제가 어떤 걸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제가 한다고 하는 거랑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괴리가 채울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보니까 홍보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거 했는가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것도 저는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저렇게 해서 결국은 또 계속해서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신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제가 그만큼 못 미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도정질이나 전 둘 다 했었는데,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이 와요. 답변이 오고 조치 계획도 수립을 해서 알려주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실제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남겨가지고 하게 되면 안에 어차피 문서가 남을 거고, 교치 계획에 대해 가지고 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제외한국학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에요. 교육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런 거는 국가 단위로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사무가 시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만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다 제가 했더니, 왜냐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에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했더니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교육부와 할 때 그 부분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 할 때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본인들이 관할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잖아요. 또 다르더라고요. 공립학교도 다르고 사립학교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단순 사립학교 말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특별히 인가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핑퐁하고 이런 부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영통일동에 많은 현안은 당연히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일단은 자원해수시설 이전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게 주민들한테 다 내용이 공유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자원해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내밀하게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원시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다각도로 저도 노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수원시에 보면 이 주무과가 청소자원과예요. 청소자원과랑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수원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상으로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자원실수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자원과라든지 이런 쪽이랑은 제가 가장 아마 많이 소통을 하고 하지 않았나, 알려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소각장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지금 어차피 작년 이제 9월 달에 이전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공표가 된 부분은 그게 이제 주민들께서 이렇게 수용을 하실 수 있을지 없으실지 그 부분과 변론으로 어쨌든 행정청인 수원시장이 이전하겠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플랜을 세운 게 10년 안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러프하게 나오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서 10년 중에는 그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대체부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람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으로 법상으로 딱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상에서 그거를 굳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안 지키고 빨리 단축해야 되는 부분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갈등 유발 요인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갈등 유발 요인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자원회수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설인 거는 그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수원시 내에서도 인접으로 그러니까 수원시의 외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만 청소자원과 내부에서는 그 안으로 물색해 놓은 부지가 없진 않아요. 대외적으로 만약에 말을 공표하게 되면 또다시 그쪽에서 갈등이 촉발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데 그럼 이거 그러니까 외곽으로 갔다고 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저는 생각한 게 이제 여기서는 경기도 역할이 여기서 핵심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접이라고 하게 되면 타시군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그 타시군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이 과정의 이 갈등이나 수기 과정을 얼마나 단축하는지가 10년에서 몇 년을 더 땡길 수 있는지를 어떤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 이제 우리 환경국에다가 촉구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가칭인데 가칭 경기도 갈등관리 조례라는 걸 지금 개정하려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도지사가 요거는 갈등 사항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선정을 하면 거기 개입하러 들어가요. 도에서. 근데 지금 저희 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소각장 관련해서도 도정 질의를 했어요. 도정 질의를 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냐. 답변은 뭐냐면은 그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내지는 이런 그 쓰레기의 자원 회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일단 관여할 수가 없고 소관사무가 아니고, 둘째 이 관련해 가지고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혹은 대체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신규로 설립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거기에 대해서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시군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기도가 통할하는 31개 시군이 갈등이 생기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미리 나서자는 거예요. 미리 나서가지고 그 인접한 시와 경기도가 결국은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단축할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뭐 1000톤 규모라고 치게 되면은 이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만 하는 그 자원회수 시설이 아니고 광역 자원회수 시설화로 시켜가지고 일부 그쪽 거를 조금 받든지 그 정도 인센티브는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라도 이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예를 들어 수원시가 나서가지고 특정 시장한테 하자 그러면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같이 동등한 입장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될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하는 거는 저는 경기도가 나서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려고 정말 마음을 깊게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에 이 공론화를 거치는 것도 저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청이 저는 선거에 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 직을 부여받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게 부적당했다고 생각하면 선거에 다시 심판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공론화나 수기 과정 거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만약에 그 과정만, 저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행정 일련의 과정인데 그것도 단축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6월 1일자 선거에서 민의로 표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선이 되면 그걸 공약으로 해서 당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동의를 추정하고 이후에 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론화를 한다는 걸 보면서 공론화를 해서 예컨대 만약에 결과가 좀 다르다 하게 되면은 어떤 면책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다만 근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수원 시민 거의 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 우리 영통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수원시에서 여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은 TF도 만들어서 별도의 팀도 둔다고 하거든요. 뒀어요. 근데 이거를 주무관장하는 게 행정 예컨대 뭐 1, 2 부지사, 그러니까 1, 2 시장, 부시장이 되어서는 저는 곤란하고, 이 부분은 적어도, 왜냐면 1, 2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정무직이고 한 분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떠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민회에 선출 대신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진짜 여기에 ETF에 뭐 형식적으로라도 장이 되시든지, 누가 시장인 걸 모르시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통 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TF 팀장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진두지휘를 하셔야 빠르게 갈 수 있고 우리 영통 주민들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뭐 다각도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도비가 내려온 게 35억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영통 일동에 반영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황골 6교, 얼마 전에 시장에 오셨더라고요. 황골 6교 관련해 가지고는 거진 한 10년 전부터 캐노피 부분하고 뭐 바닥 얘기하고 이런 부분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부분, 수원시가 재정이 안 좋대요. 안 좋은데 수원시의 재정을 갖다가 사용하는 특성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드러나는 건 잘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것들, 꼭 해야 되지만 잘 안 보이는 이런,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다만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도비로 내린 것 중에서는 저쪽에 구법원 가게 되면 법원 지하차도 있잖아요. 법원 지하차도 안에 보면 엄청 더럽고 막 노후되고 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 부분 제가 그래서 시비로 따로 하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영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교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몇 억 없어가지고 저는 못하는 거 잘 납득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갔었어요.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영통에 CCTV 아마 설치 많이 됐을 건데 그 부분도 했었고, 그리고 풍림 벽산에서 이제 청량역 가는 쪽에 지금 아마 수목 식재 같은 거 전지 작업하고 자르고 뭐 이런 정비할 겁니다. 이제 나무 심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데요. 잘하려면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많네요. 예. 일단 저는 수원시 행정 입장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 생각할 때 상한을 잡은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단축할 부분 단축하겠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께 수용성 있게 이해가 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를 해가지고, 보통 그 이런 걸 할 때 몇 년,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를 당길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행정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법상 뭐 90일 내에 90일 이상 공람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길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 90일 돼 있고 이렇게 다 총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규 건립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만약에 상세하게 공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얼마가 어떤 식으로 단축될지에 대한 안이 없고 단순히 10년, 어떤 특정 케이스에 비춰서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원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단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통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심정적으로 이제 저도 매우 공감이 된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은 이전 일단 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그래도 조금 신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은 더 빠르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통에 남은 거의 마지막 그 좋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2007년경에 을지단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엔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용지 자체가 의료 용지로 해서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로만 그 땅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내용이 공표가 되고 그 이유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근데 지금 결국은 이 반경 5km 내에 뭐 여러 가지 뭐 종합병원들, 상급병원들도 있고 하니까 수익성이 안 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건립 계획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하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공공기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넣으면 사업 제안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주택이랑 상업시설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을 해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기존의 감정평가액이랑 그 용지가 결국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종후의 그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갖다가 이 개발이익 상당으로 보고 거기에 60% 회수하겠다는 게 지금 수원시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그 60% 회수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도서관도 짓고 뭐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거의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차에 걸친 회의도 종결이 됐고 그 내용이 저는 사전 협상 제도에 의한 민간 사업자가 그 영통동 일대를 개발하는 그 사업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발언은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완결된 계획으로 수립이 된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을지재단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법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의료용지였다가 의료용지로 매수했으면 아마 저가의 염가로 매수를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후에 이제 개발 압력이 외부에서 오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와가지고 사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불로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으로 기여한다는 게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이제 병원이 들어가서겠다라고 믿고 있었던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일대에 우리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 소아과 이런 부분 이슈가 있겠지만 병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은 전체 중에서 약 5% 정도를 전문병원 건립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이 땅을 개발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민간 사업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전 협상 제도의 취지상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은 가안이기 때문에 수정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의 감정평가액이랑 종후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사업 시행 지금 현재는 평가한 게 예를 들어서 뭐 730억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60%가 730억인데 종후의 감정평가액은 사업 시행 그 당시인데 이 부분은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지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 이제 조금 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금액으로 환수를 많이 하든 아니면은 그 전체 필지의 개발 면적 중에서 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퍼센트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갖다가 대응하는 부분에서 퍼센트로 더 환수를 받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체 100 중에서 제 말은 이거죠. 전체 100 중에서 95% 정도는 상업시설이랑 공동주택 부지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 5%는 어린이병원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 다음에 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필지가 결국 의료용지에서 상업시설이 가능한 이종 그 용지로 변경이 되면 종사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 감평가의 차익을 갖다가 보전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간평가가 나중에 늘어날 수밖에 분명히 없거든요. 그럼 간평가가 늘어나면 나중에 그 사업 시행자한테 그런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늘어났으니까 73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우리가 환수해야 되겠다. 근데 당초에 한다는 건 우리 730억이었으니까 270억 차익이 나지 않냐. 270억을 더 줄래? 아니면은 5%가 아니고 이 5%를 10%로 할래?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아닌 것 같고 그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결국은 아주 괜찮은 병원을 갖다가 건립해달라는 것 같고 지금 특히 730억에서 이제 여기서 10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수원시의 기존 당초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도서관을 뭐 신축을 한다든지 그거보다는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히스토리는 오래된 거 알고 있고 제 선거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내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2월경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 결국 지금 현재 영공원에 설치하는 이 수식구 한풍구의 대체 이전 부지가 대체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라는 걸 아주대학교에서 지금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2023년 3월 말경에 총 3개월 안에 용역을 완수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용역이 결국은 용역도 중단된 상태예요. 이 공사도 중단된 상태지만 용역도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업, 국책사업, 국책철도 사업을 하는 주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원시의 땅에다가 뭔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이게 그 사업이랑 조금 층위와 논의 층위를 달리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물밑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철도공단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소관하는 소관 사무 업무 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왜냐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 용역 결과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토교통부는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 중간에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용역 자체는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좀 냉정하게 봐서 이 대체 부지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 안전 관련 법령상으로 보게 되면은 역과 역 사이에 중간 지점이면 가장 이게 이상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6대 4의 범주 안에는 있어야 된대요. 6대 4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6대 4의 범주 하면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보게 되면 거기 용인시랑 인접한 부분도 있고, 실제 이제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수용하시기 어려운 저는 이유가 결국 이제 역신설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어쨌든 이렇게 여기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밖에 안 되는 게 사실 수혜 지역은 우리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떤 수용성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적정한 위치로 이 부분을 조금 옮기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은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수원시 계획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을지병원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짓겠다 이런 입장인데, 을지병원 부지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걸릴까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이 위반되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은 당장 아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많이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딱 착공한다고 했던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지연되거나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 걸릴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 세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내지는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 영공원이 아니라 저기 그 을지병원 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에서 환수하는 그 공공기여금 상당을 이렇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면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신규 건립하는 데 사용되는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나 내지는 아니면 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어디 제가 외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진짜 뭐 100년 된 도서관인데 엄청 뭐 이렇게 잘 관리해가지고 고서는 고서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책은 새로운 책도 있으면서 전통과 뭐 현대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는 게 사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그 건물 영조물을 딱 설치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 수립이 조금 돼야 될 것 같고 마냥 그 일지병원 부지의 개발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규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적정치 않은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원시 의원님 통해 가지고 뭐 이재영 의원님 저희 지역의 이재영 의원님이나 최명규 의원님도 많이 이렇게 연락하면서 해서 이 도서관 부분은 잘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영통일동에 제가 공원 현황 쭉 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린공원이랑 어린이공원 해서 소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거는 하나 2022년 이후에 완료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있고 나머지 그러면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조성 연안 보게 되면은 지금 달림공원 이런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상당히 노후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녹지사업소에서 하는데 예산이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삶 내지는 복리와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이게 우리 영통만 있는 건 특정 공원 이렇게 찍어서 예산이 수립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이제 영통 뭐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구인 영통구 너네는 얼마의 그 공원 관리 내지는 환경 개선 예산이 있고 어디 건설 얼마 이렇게 해서 갈 텐데 영통구로 일단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리 영통 지역의 이 공원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돼야 될 거고 그 부분은 아마 수원시의회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많이 의견 개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보면 진짜 안타깝게 계속해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선거 나갈 때 공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고 다만 이제 근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아마 지금 건립 예산이 당초에 한 90억 정도 책정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90억은 넘어요. 뭐 115억 이렇게 얘기도 얼마 전에 듣긴 했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지 한참 됐고 그 당시에 했었으면은 그 계획으로 가능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뭐 많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들 건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렇게 소규모 도비 말고 어떤 통으로 이렇게 도비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제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은 안 되니까 20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문화유지 건립 예산으로 해서 설계 내지는 그 사전 작업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그 이후에는 수원시에서 추경을 해서 맞추든 아니면 수원시에서 본 예산을 하든 아니면 명시적으로 그 예산을 다음 연도로 2월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다음 해에 집행을 하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가량을 갖다가 일단 그 목을 특정해가지고 우리 문화유지 건립 예산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원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수원시 예산재정과에서는 만약에 도비 20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20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후에 그 여러 가지 도비가 투하되는 공모 사업 같은 거에서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수원시 재정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20억을 간다 그러면 나머지 결국은 한 거진 한 뭐 적게 치면 70억, 많게 치면은 90억 가량을 수원시에서 결국은 대응하거나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은 사업은 일몰될 수밖에 없고, 그 받은 20억은 다시 도로 반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꼭 하긴 해야 되는데, 20억,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신규로 건립하거나 이럴 여력이 지금 수원시에는 현재는 없다고 그렇게 저는 일단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도의원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은 또 국비를 내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도의원들이 하는 거는 특별조정 특조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특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수원시 재정이 당분간도 아마 회복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하여튼 그렇게 먼 시간 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M5107이 6월 8일부터 7시 15분 한 대 더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버스 준공영제라는 거 하잖아요. 준공영제 하면서 이전에는 중간지 출발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대광위에서 이 M버스를 갖다 관할하게 되면서 사업자의 추가 인증 관련해가지고 기착지와 종착지 이후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대요. 나중에 신규적으로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 M5107을 운영하는 그 회사한테 중간에 출발해달라 해도 본인들은 법상 하기 아마 어렵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중간지 부분을 갖다가 추가하게 해달라, 일단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과거에도 이 논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M5107에 대해 가지고 예외를 주게 되면은 타도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라리 전세 버스를 해가지고 투입해서 그 중간지 출발을 하셔라, 이런 부분들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안 그래도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분에 한 개 더 운행하게 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이 내용도 많이 공부해보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요.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빚값 낮게 나온 부분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 이제 유동인구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거기는 뭐 갖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빚값 부분을 하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교통 체계의 개편이랑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교통 체계를 개편을 하게 되면 아마 유동인구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머무르는 인구들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 지하철을 탑승하는 인원이 많아진다라는 결론에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수원시에서도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빚값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게 바텀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때까지 노력도 많았을 것 같고 한계에 여러 가지 봉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이제 현재 정부에서 어떤 국토부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조금 밀접한 소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뭐 사실 경제성 평가라는 거는 면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 누가 봐도 그냥 거기 가다 보면 거기 지하철역 있게 솔직히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탑에서 바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위즈덤이나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데가, 사업하는 데가 국토교통부랑 경기도, 그 다음에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버스 제도 개선팀 공공버스과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 M5107 같은 경우에는 미리라는 앱 통해서 예약 가능한 거 맞고, 그 다음에 5100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버스 정보 앱이랑 그 다음에 미리 통해 가지고 경기도 버스 정보 앱 들어가면 언제 오고 이런 게 뜨고, 그 옆에 보면 미리로 예약하기 이렇게 뜬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더라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경기도나 아니면은 그 버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게 다 예약제로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영화관에 예약 안 하고 가면은 예약 그거 어르신들은 하기 힘든 것처럼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버스의 특정 포션까지만 예약을 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5100 어쨌든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1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원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다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1112번을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면 신청을 하셔라. 하게 되면 경기도 버스 제도 개선팀하고는 제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승인을 해서 미리 앱 통해 가지고 예약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대로변이 어떻게 이렇게 꽉꽉꽉 막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왜냐면 이게 그 절대적인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로도 봉용로죠. 애당초에 크기 때문에 어떻게 잘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쭉 가다가 좌회전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뒤에 쭈루룩 밀리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호 체계를 개선하면 될까? 예를 들어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쪽 신호등은 달리 둬가지고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뒤에서부터 신호 체계를 연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면 뭐 사실 물리적으로 아예 이 물리적으로 나눈다든지,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나누는 게 버스 전용차로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실행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버스 전용 그 보행로를 보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하면 중앙에서 하면은 조금 더 쭉쭉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떻게 하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 고민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약간 성격이 뭐 그렇게 꼼꼼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창문 열고 이런 부분도, 원래 저는 창문 거의 열어놓고 살고, 저기 봄 되면은 그 노란색 그런 거 있어도 뭐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요즘 하여튼 민감해져가지고 뭐 미세먼지 앱도 맨날 보고 문 열까 말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거시적인 담론 같아가지고, 저도 하여튼 제 개인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난방공사에 항의 방문하고 왔어요. 뭐 이렇게 왜냐면 이제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럴 보도 자료를 내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이런 저항유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얼마 전에 냄새가 났잖아요. 냄새가 났는데 왜 났나 이렇게 이제 수원시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여름철 되게 되면은 동탄에서 오는 그 전기가 부족하면 급전 명령이라는, 한전에서 급전 명령이라는 걸 내린답니다. 내리면은 그 지금 열병합 발전소를 갖다가 현재는 이 저항유에서 다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은 결국 전기가 없어서 정전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한전에서 급전 명령을 내리면 그 시설을 임시적 가동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대요. 그래서 그 가동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가지고, 왜냐면 한동안 안 했었으니까, 전기가 그렇게 필요 없을 때는 한동안 안 했었으니까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그러니까 공기들을 이제 외부로 희석하거나 이렇게 빼내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저는 건강에 이상이 없나, 그게 첫 번째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가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원시,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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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가 수원시 안전 뭐 정책관가 거기 하여튼 거기가 얘기해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수원시에 얘기한 게 아니 이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전에 뭐 공지를 하든지 6월 5일, 7일, 9일인가 세 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지를 하든지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뭐 설명을 하든지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을 하든지 했었어야지 본인들 그냥 돌려놓고 시운전 해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왜 왔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수원시 입장에서도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아니면 한전, 중앙정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전 명령에 대해 가지고 그 시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알겠다 해서 제가 지역난방공사에 갔어요. 가서 도대체 이게 5일, 7일, 9일 했다 그러면은 미리 말씀을 해가지고 수원시에서 통지를 해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막연히 한다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냄새가 나니까 불안한 거고 그 냄새가 건강상 유해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답은 받았습니다. 결국 이 교체도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 딜레이 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름철 급히 필요한 그 전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면 영동 주민들께서 희생하시는 거지만 그거를 제가 뭐 그런 부분이 해야 된다고 꼭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설명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저항은 당연히 되지만은 그렇지만 설명조차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소원시에다가 미리 얘기를 하고 1년에 가동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다시 알리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이 교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연한을 잡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것들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간 조금 이렇게 소홀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챙기고 이런 계기가 돼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이렇게 답답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억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영통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꼭 열심히 대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